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김서준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CCTV, 그러니까 영상을 이용한 스마트 하천 흐름 계측 기술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프론티어 연구 사업을 통해서 국내 자체 개발이 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일단 하천 유량 계측에 대한 현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인 영상 자동 유량에 대한 계측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뭐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를 통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2022년에 지금 남부 지역에는 굉장히 가뭄이 극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중부지방엔 굉장히 강도 높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례 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강우 예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보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보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 하천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우가 왔을 때 실제 하천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계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많은 대책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뭐 체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천 흐름 계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과학적인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천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하천의 유량입니다. 이 유량은 하천의 수위와 그 다음에 횡단의 유속 분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총 유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량을 측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을 포함을 해서 K워터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숨은 조사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하천에서 유속계를 가지고 도서법이라든가 교량법, 포트법으로 정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시간, 지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 그 다음에 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수기에는 더군다나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이와 같이 부자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측정자들이 현장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용되어 왔는데요. 이런 유량 조사 방법들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자동화 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장비들, 계측 기술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저희가 이제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은 하천의 이제 접촉시라고 하는데 직접 물에 이제 센서를 담궈서 측정하는 초음파 방식과 비접촉시, 그래서 레이더와 영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술인 초음파 유속 계측 기술은 ADCP라고 하는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심의 유속 분포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부분과 수표면 부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심이 최소한 50cm 이상이 되는 그런 하천에서의 유속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의성이 좋고 휴대하기도 편한 그런 센서 기술이 레이더 유속 계측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중에서 이제 극초단파를 이용한 전자파 유속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파 유속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 유속 측정과 그다음에 그 ADCP와 다르게 표면 유속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비지역 촉식이라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표면 유속을 측정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의 어떤 흐름 특성을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이 영상 유속 계측 기술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뭐 캠코더나 CCTV 또는 뭐 드론 영상 등을 이용해서 하천의 유속 분포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동식으로 이와 같이 캠코더를 이용해서 하천의 유속 분포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고정식으로 CCTV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유속 분포를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용한 계측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어떤 그 투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변하는 유량 유속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측정 시간이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속 분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에 그 촬영된 그 영역의 유속 분포를 동시간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식이라는 부분은 하천의 흐름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이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천의 어떤 추적자가 움직임이 없으면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비접촉식 유속 측정 기술의 그 한계, 단점으로는 저유속 측정, 쉽게 말해서 0.5m/s 이하의 유속에서는 이 측정이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는 좀 측정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또 유속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을 유속을 측정하고있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후에 또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속 계측 기술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영상을 촬영하고요. 두 번째는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촬영됐는지 그 촬영 각도라든가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어떤 왜곡을 보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영상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왜곡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가지고 3차원적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수표면에 추적자의 움직임을 계산을 해가지고 변이를 계산한 다음에 영상과 영상의 그 시간 간격을 나누어서 유속을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장의 영상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하는 상호상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내의 어떤 명암과 분포를 가지고 변이를 계측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두 장의 영상만으로도 유속 분포를 측정해서 시간 평균하게 되면은 더 이제 그 유량 산정에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공간 영상 분석법입니다. 이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 평균된 유속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호상관법 같은 경우는 뭐 난류 계산이라든가 유황 분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시공간 영상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량을 계측하기에는 또 굉장히 또 편의성이 높은 그런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이렇게 한 5개 국가에서 저희 그 영상 유속 측정법에 대한 연구들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표면 유속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어떤 수심 평균 유속으로 이제 바꿔주는 환산 계수를 사용하는데요. USGS에서 추천하는 0.85를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하천 규모라든가 흐름 특성에 따라서 또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영상 그 계측 기술을 두 가지 응용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CCTV를 이용한 실시간 하천 자동유량 계측 기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CCTV와 간단한 함체를 놓고
그다음에 수위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위계가 있다면은 사람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자동 유량 계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현장의 계측 장비라고는 CCTV와 수위계가 되겠고, 이걸 현장에서 이제 유속 유량까지 다 계산을 해서 서버로 보내서 웹 서비스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가 하천의 유량을 알고 싶었을 때는 뭐 보고서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저기 와미스처럼 이렇게 뭐 그 통계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하천의 수위, 유속들을 그다음 유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2016년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이제 그 울산 지역의 소하천 흐름입니다. 보시면 홍수 때 하천의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때 그 굉장히 맑고 깨끗한 하천이 아니고 굉장히 흙탕물이고 수면 파문도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측정자가 없이 자동으로 이와 같이 유속 분포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정된 유속 분포를 이용해서 유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하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 숫자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라든가 현장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영상을 촬영한 그 현장 시스템 사진이고요. 보시면 CCTV와 뭐 함체, 수위계, 그다음에 야간에 측정하기 위한 LED 조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태풍 차바 때 저희가 측정했던 결과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9년 태풍 미탁 때 측정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LED 조명을 이용해서 가시화를 하고 충분히 유속 지정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강우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10mm 정도면은 이따 보여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강우 강도인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그 수표면 움직임을 잘 추적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안부 산하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수면 파문이 거친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파 그 유속계보다는 그 영상 유속계를 이용한 방법이 결과가 좀 더 좋았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랑천 월계 1교입니다. 그러니까 중랑천의 그 동부화선도를 통제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월계 1교 지점에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하폭이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여러 개 설치해서 측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카메라를 좌중 우 세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각각의 측정된 유속들을 이와 같이 횡단면상의 그 유속 분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뭐 호우가 한 뭐 20mm, 강우강도 한 20mm까지 되더라도 영상에서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유속을 측정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뭐 장점들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에 대한 어떤 극복 방안을 말씀드리면 그 스펙이죠. 결국에는 스펙인데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 가능한 하폭을 저희가 한 100에서 150m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CCTV의 높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5m짜리 5m 높이일 때, 뭐 10m 높이일 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서 이용하면 극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유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표면에 추적자를 좀 투하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확한
유속 분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이라든가 연령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시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고요. 바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바람의 영향을 보정한다던가 필터링하는 기법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드론 영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드론 영상이 의외로 흥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지점을 언제든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주게 되면 그 좌표로 항상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정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하천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전자파 유속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 부분이 가장 재밌습니다. 드론을 비행을 하면서 유속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토부 R&D 연구 사업으로 그 개발을 했는데요. 드론을 이동하면서 보시면 이게 한 장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 장의 영상이 중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그 폭이 넓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면서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정확도 검증을 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측정된 기술에 대한 어떤 정확도,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 그 용어로는 이제 불확도라고 합니다. 측정 불확도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측정 불확도는 측정 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참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 거다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로 불확도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불확도 인자들에 대한 불확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인자가 좀 더 불확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도 분석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불확도를 알아야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확도 저감 방안까지 가는 요 체계를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표준인 검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불확도 평가를 위한 어떤 인자들을 봤을 때는 영상 계측 기술에서는 뭐 빛의 밝기, 바람, 수면 파문의 형상, 뭐 촬영 각도, 뭐 영상 노이즈 등 이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자들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신뢰도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수면 파문에 대한 저희가 불확도 평가를 위한 어떤 실증 실험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뭐 유속 규모에 따라서 측정된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도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건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또 수정학회 논문집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영상 기반의 어떤 유속 측정, 유속 계측 기술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하천 고수위 유량 계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홍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홍수 상황에서 실제 하천에 사람이 나가서 계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숨은 종사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고수위 부분은 현재는 이론식을 가지고 이제 외삽 추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위랑 관계 곡선식입니다. 2020년도 섬진강 남원시 독림교회 실제 홍수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유량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고수위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수위가 올라왔을 때는 이 교량은 통제를 합니다. 못 들어가게. 안전을 고려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량을 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지금 독림교회 홍수통제소, 영상과 홍수통제소 수위 동영상을 저희가 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고수위 쪽에서의 외삽 추정식이 아니라 실제 계측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레이팅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측을 못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또 홍수량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계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연계한 어떤 자동 유량 계측 그 체계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그다음 뭐 수자원조사 기술원과 같이 해가지고요, 중랑천, 우이천, 그다음에 인수천, 백운천을 합친 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연계한 자동 유량 계측 실험단지를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 영상은 올해 그 8월 9일 날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인수천에서의 홍수 그 상황인데요. 재미난 결과를 보시면은 홍수위보다 계획 홍수위보다 수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양 자체는 계획 홍수량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류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홍수 위험인데요. 하류 쪽이 어디 막히거나 아니면 합류가 되면서 배수 영향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위는 유량이 작더라도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분 만에 수위가 한 1m가 확 올라와 버리면서 계획홍 수위를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북한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백운천에서의 상황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거친 흐름이고 뭐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가 강우 강도가 거의 뭐 40mm 가까이, 40mm 정도면은 정말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희 그 영상 교수기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유량 계측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고요. 인수천, 백운천이 합류돼서 내려온 그 우이천 창번 2교에서의 그 8월 9일 상황입니다. 보시면 뭐 자전거 도로가 좀 넘치는 정도에서 이제 유량이 유출이 발생이 됐었고요. 오늘 가능하면 좀 영상 그 계측 기술에 대한 충분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4가지로 제가 좀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천 흐름 계측을 좀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계측 지점을 확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 다 인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계측 어떤 장비들을,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홍수 예경보의 고도화입니다. 그동안에 홍수 예경보가 수위 기반으로 되어 있었다면, 강우 수위라면 강우 유량 수위, 그러니까 유량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위를 예측하는 그런 정확도 높은 홍수 예경보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이 계측을 하고 있는 이 계측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측을 많이 한다고 좋다고 뭐 그게 아니고, 몇 군데서라도 의미 있는 계측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라든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첨단 계측 기술과 영상 계측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확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 게, 뭐 손흥민이나 유현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인 때는 정말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그 측정이 가능하거나 계측이 가능한 어떤 기술들을 좀 더 현장에 많이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기술을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완성된 거를 가지고 와서 써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현장에 도입해서 또 어떤 경험들을 쌓고 노하우를 쌓아야지, 그래야만 국내 기술로서 이제 우리 그 국내 하천의 흐름 계측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